목사이자 신학자인 찰스 스윈돌은 삶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은 인생을 통틀어 겨우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정신과 의사 빅터 플랭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프랭클의 말처럼 삶의 상황들은 일반적으로 주어지지만 그 상황에 대한 프레임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할 몫이에요. 더 나아가 최선의 프레임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성의 최후 보루이자 도덕적 의무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의 6가지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삶의 상황들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한 프레임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에요. 이 프레임만 잘 선택하면 우리는 진정 더 지혜롭고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가져라. 어떤 일을 의미 중심의 상위 수준으로 프레임하는지 절차 중심의 하위 수준으로 프레임하는지는 그 일을 하는 타이밍에 의해 결정돼요.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 6개월 후에 어린 조카를 하루 동안 돌봐주는 일을 상상해봐요. 사랑하는 조카와의 소중한 하루, 가족 간의 사랑, 천진난만한 영혼과의 교감 등 온갖 좋은 의미들을 떠올리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해요. 그러나 지금 당장 그 일을 한다고 상상해봐요. 기저귀 갈아주는 일, 이유식 먹이는 일, 우는 아이를 어떻게 달래줘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난감해할 것이에요. 결혼식을 앞둔 커플들도 결혼식 몇 개월 전에는 영혼의 결합이나 인생의 동반자니 하며 추상적인 의미로 결혼을 바라보며 가슴 벅차해요. 그러나 결혼식이 당장 코앞에 다가오면 혼수 문제, 야외 촬영, 공항까지 운전은 누가 하나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사소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게 돼요. 그 과정에서 결혼의 깊은 의미보다는 현실적인 절차에 압도당하고 말아요.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예요. 결심을 하는 순간에는 상위 수준으로 생각하다가 막상 실천을 시작하고 보면 어느새 하위 수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평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왜 평균만 되려고 해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까운 미래나 현재의 일도 늘 상위 수준으로 프레임을 해야 돼요. 일상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마치 그것을 먼 미래에 하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의미 중심으로 프레임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어떤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당신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고 묻는 것은 지혜로운 물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년 후와 같은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미 중심의 이상적인 생활을 상상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해요. 10년 후쯤에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주말에는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때론 나보다 못한 이웃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겠죠 라고 답해요. 그러나 자녀의 배우자감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신입사원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당장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어야 해요. 막연한 먼 미래가 아닌 당장 내일의 삶을 의미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배우자감이고 회사의 인재인 것이에요. 두 번째, 접근 프레임을 가져라. 사람들에게 오래된 과거를 회상하게 하면 대부분 그 시절에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회한을 떠올려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점, 교양서적을 많이 읽지 않은 점,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은 점, 더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지 못한 점 등 온통 과거에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가 많아요. 그 이유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보다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를 더 많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후회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모든 자기 장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자기가 불구자 아닌다면
아주 천혜의 혜택을 받고 우리는 가장 사계절이 분명한 아름다운 이 땅에 태어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장래는 밝고 기쁘고 행복뿐이지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독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위치에 놓여있는 여건에 적합하도록 목적을 세우고 발전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꼭 보세요. 자동차도 지금 그렇죠? 여러분께서 지금 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기술 발전, 그렇죠? 달에 로켓들을 타고 가서 다시 거기서 발전해서 돌아왔죠? 그리고 이 콜롬비아 우주 비행기가 세계를 둥둥 돌고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세계 모든 통신 대금을 다 받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일본이 또 어떤 컴퓨터 분야에서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을 능할 거다. 한국이 뭐 인지신가 시작해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도 낙심 볼 게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좀 몇 만리를 앞서갔는데 왜 언제 그것을 쫓아갈 거냐? 우리는 몇 만리를 앞서가는 걸 갖다 지금서부터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는 시점에 우리 동승하는 거예요. 고 정주영 회장이 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했다는 "해보기나 했어" 라는 말은 접근 프레임의 정신을 잘 보여줘요. 하고 싶었지만 주저했던 일이 있다면 이제라도 과감하게 실행해야 해요. 가정 형편 때문에 가족 여행을 미루고 있다면 지금 당장 돈이 적게 드는 가까운 곳이라도 떠나는 것이 좋아요. 마음을 고백할 대상이 있다면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설령 거절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얼마 동안 괜히 고백했다는 후회와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할지라도 일단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해요. 고백도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면 그때 고백하지 않았던 것을 더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방어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밖의 세상을 향해 접근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새로운 일을 접했을 때 늘 접근의 프레임을 견지해야 돼요. 그것이 두려울 땐 이것을 기억하세요. 접근함으로 인한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안주함으로 인한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요. 세 번째, 지금 여기 프레임을 가져라. 사람들은 현재를 준비기라고 프레임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즐기고 만끽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참고 견뎌야 하는 대상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부모는 중간 시험을 잘 보고 집에 온 초등학생 자녀에게 마음껏 칭찬을 해주기보다는 기말 시험이 더 중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부담을 줘요. 자녀가 기말 시험을 잘 보고 오면 이번에는 중학교 때 잘하는 게 진짜 실력이야 라고 말해요. 아이는 물론 부모 스스로도 지금 당장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해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수능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이번에는 또다시 대학에 가서 잘하는 게 진짜라며 한술 더 떠요. 대학은 직장 생활을 위해 희생되고 직장 생활은 노후 대책을 마련하느라 희생돼요. 노후는 다시 자녀를 위해, 손자 손녀를 위해 희생돼요. 인생의 전 과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지금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돼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일이나 가족, 친구들의 생일을 챙기고 적극적으로 축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한 끼 대충 때우자는 식으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한 한 끼 식사를 아무렇게나 홀대하지 말고 그 음식 속에 들어간 재료의 맛을 하나하나 음미해 보세요. 축하할 일이나 축하해 줄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마음껏 축하받고 축하를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 프레임으로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즐기세요. 네 번째, 비교 프레임을 버려라. 진정한 마음의 자유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데 있어요. 한 연구팀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비교는 설령 그 대상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약 3주에 걸쳐 매일 학생들에게 그날 하루 자신을 남들과 비교했는지, 비교를 했다면 얼마나 자주 어떤 영역에서 비교했는지 체크하게 했어요. 매일 그날의 행복 정도를 평가하게 했어요. 그 결과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한 학생일수록 그날의 기분과 행복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의 비교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의 비교도 횟수가 잦을수록 행복감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는 최상의 상태는 비교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을 때예요. 즐거운 식사 자리, 가족들과 보내는 휴가, 친구와의 유쾌한 수다, 책 읽는 기쁨, 좋아하는 취미생활, 이런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을 줘요. 이런 일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나 여기에 비교의 프레임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만족이 사라져요. 남들은 외식도 자주 하던데 대학생이라면 어려운 고전부터 읽어야 한다는데 저 집은 동남아로 가족 여행 가는데 이런 비교 프레임에서는 남들보다 많아야만, 남들보다 나아야만 좋은 것이 돼요. 남들과의 비교는 자신의 삶을 고단한 전시적 인생으로 바꿔버려요. 그렇다면 생산적이고 지혜로운 비교는 없을까요? 어떠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들과의 횡적인 비교보다는 과거 자신과의 비교 혹은 미래의 자신과의 종적인 비교가 하나의 대안이 돼요. 과거의 자신보다 현재의 자신이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자신이 꿈꾸고 있는 미래의 모습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상의 비교가 남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남들과의 비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 더 잘 사는 것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보다는 최선의 나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기억해야 돼요. 5번째, 긍정의 언어로 말하라.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프레임을 결정해요. 따라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은 언어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특히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매일 사용하는 단어 속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담겨 있어요. 그러니 감사, 감동, 기쁨, 설렘, 만족 이런 단어들이 우리 삶 속에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말 속에서 넘쳐나도록 만들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 또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라는 표현이나 대충, 아무거나 등의 단어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해요. 이런 말들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최고의 프레임에서 순식간에 충분한의 프레임으로 바꿔버려요. 누군가 이런 체념적인 말을 던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순식간에 탁월함에 대한 추구가 사라지는지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들이 갖고 있는 무서운 전념성의 위력에 공감할 것이에요. 특히 부모와 교사, 상사들은 자녀와 학생들, 부하 직원들 앞에서는 절대로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항상 긍정의 프레임을 만드는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6번째, 누구와의 프레임을 가져라. 심리학에서 미스터 해피니스 혹은 킹 오브 해피니스라고 불리는 행복 전문가인 에드 디너 교수는 긍정 심리학의 또 다른 대가인 마틴 셀리그먼 교수와 함께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는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 연구에서 디너와 셀리그먼은 222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행복을 측정한 후에 그 점수에 근거해서 가장 행복하다고 스스로 보고한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어요. 가장 행복하다고 답한 10%의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이 보인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돈, 건강, 운동, 종교였을까? 아니에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관계였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는 어디서 살 것인가의 프레임이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어요. 어디서 살고, 어디서 쇼핑하고, 어디서 식사할 것인가 라는 장소의 프레임이 한국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행복은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 커다란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 자기 삶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누군가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보고 있기만 해도 영감이 느껴져요. 그런 사람과 있으면 완벽의 경지에 도달하고픈 충동과 치열한 삶의 욕구가 나도 모르게 생겨나요. 어떤 사람은 함께 있기만 해도 즐겁고 유쾌해요. 그런 사람과 있으면 왠지 안심이 돼요. 어떤 생을 살든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가 사망한 후 일주일 이내에 남은 배우자 죽을 확률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2배나 높아요.
관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예요. 이제 이 프레임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들여다보도록 해요. 어디서의 문제로 주눅드는 시시한 삶은 미련 없이 버려야 해요. 내게 위안과 용기, 힘을 주는 존재,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행복한 인생의 지표이자 목적일 수 있어요. 오늘의 요약. 지혜로운 사람들의 6가지 프레임. 첫 번째,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가져라. 두 번째, 접근 프레임을 가져라. 세 번째, 지금 여기 프레임을 가져라. 네 번째, 비교 프레임을 버려라. 다섯 번째, 긍정의 언어로 말하라. 마지막으로 6번째, 누구와의 프레임을 가져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